살이 빠지고 피부가 좋아지고 잠을 깊이 자고 치석이 사라지고 에너지가 안정되고 이게 다 6개월 동안 제가 직접 경험한 것들이에요. 오늘은 제가 카니보를 시작한 지 딱 6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키토제닉 4년을 하다가 카니보로 전환한 지 6개월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진짜 빨리 갔는데요. 오늘은 그 6개월 동안 제가 유튜브에서도 잘 꺼내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실수했던 것,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 그리고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까지. 왜냐면 저도 처음에 카니보를 시작할 때 이런 얘기가 제일 필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카니보를 고민 중이신 분들, 아니면 지금 적응 중인데 힘드신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꼭 봐주세요. 키토제닉 4년을 하면서 분명히 좋아졌어요. 탄수화물을 끊고 나서 에너지가 안정되고 체중도 잡히고 피부도 이전보다 나아졌고요. 근데 4년쯤 지나니까 뭔가 정체된 느낌이 들더라고요. 몸이 더 나아지길 기대하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키토제닉이라는 이름 아래서도 먹을 수 있는 게 꽤 많잖아요. 채소도 먹고 견과류도 먹고 유제품도 먹고.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 안에서도 과식이 생기고 어떤 날은 이유 없이 소화가 안 되고 피부 트러블이 올라오기도 했어요. 뭔가 내 몸에 맞지 않는 게 아직 남아있구나. 그런 느낌? 그때 카니보라는 걸 알게 됐는데요. 동물성 식품만 먹는 극단적인 제거식. 처음에는 솔직히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싶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앤서니 치피 박사, 닥터 캠베리, 숀 베이커 같은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특히 숀 베이커는 50대에 로잉 세계 기록을 세운 사람이에요. 고기만 먹으면서요. 그게 저한테는 꽤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봤어요. 그리고 지금 6개월이 지났네요. 사실 몸보다 사람이 더 문제가 됐어요. 고기만 먹으면 콜레스테롤 올라가지 않아? 암 걸리는 거 아니야? 뭐든 골고루 먹어야 한다고. 이런 말들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근데 이 말을 하는 사람들 중에 직접 해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들어온 말을 그냥 반복하는 거거든요. 골고루 적당히라는 말 저도 평생 믿었는데요. 근데 그렇게 먹었을 때 저는 오히려 과식을 하게 되더라고요. 뭔가 먹어도 계속 뭔가가 당기는 느낌. 반면에 고기 식단으로 바꾸고 나서는 신기하게 적당히 먹게 됐어요. 왜냐면 고기랑 지방은 포만감 호르몬인 렙틴을 제대로 자극하거든요.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은 혈당을 빠르게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우리의 뇌가 계속 더 먹으라는 신호를 보내요. 이게 과식의 진짜 원인 중 하나예요. 그래서 골고루 적당히가 본질적인 답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쩌면 그건 건강을 위한 말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식품을 팔기 위해 만들어진 논리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식 산업이 가장 원하는 소비자는 뭐든 다 먹는 사람일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주변에 굳이 알리지 않기로 했어요. 그냥 설득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냥 내가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살이 빠지고 피부가 좋아지고 에너지가 넘치면 그때 가서 비결이 뭐야? 하고 물어볼 거거든요. 그때 말해주면 훨씬 더 잘 들리고요. 그게 정신 건강에 더 좋습니다. 사실 1개월 차는 솔직히 말하면 의심의 시기입니다. 처음에 진짜 이상한 증상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어지럽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잠도 잘 안 오고요. 변이 시원하게 잘 안 나오고 저도 처음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싶었어요. 근데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였어요. 우리의 주식은 쌀이었죠. 그래서 우리 몸은 수십 년 동안 포도당을 주 에너지원으로 써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갑자기 끊으면 우리 몸이 지방을 에너지로 쓰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이 전환 자체가 시간이 걸려요. 이 기간을 키토 적응기라고 하는데 카니보어는 이게 더 철저하게 일어나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요. 탄수화물이 빠지면 신장에서 수분을 붙잡아주는 인슐린 수치가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수분이랑 전해질이 같이 빠져나가거든요. 바로 이때 어지럼증, 심장 두근거림, 무기력함, 이게 사실 다 전해질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나랑 카니보어가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포기할 게 아니라 사실 이건 소금을 충분히 먹어주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거든요. 단순히 소금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카니보어 초반에는 소금을 진짜 많이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고기를 먹을 때마다 정말 너무 짜다 싶지 않을 정도로만 충분히 간을 해서 드세요. 저도 이걸 알고 나서 어지럼증이 훨씬 더 빠르게 잡혔어요. 그리고 마그네슘 보충제도 도움이 됐고요. 이런 충분한 염분과 마그네슘 섭취는 수면이랑 근육 경련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1개월 차에 제일 힘들었던 게 사실 잠이었는데요. 눕는데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 거예요. 뭐 딱히 불안하거나 긴장한 것도 아닌데 그냥 심장이 빠르게 뛰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새벽 한 2, 3시쯤에 항상 깼습니다. 사실 이것도 아까 얘기한 전해질 부족이랑 연결돼 있는데요. 그리고 지방 대사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코르티솔 수치가 일시적으로 올라가기도 해요. 이게 다 합쳐지면서 자려고 누웠는데 각성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금이랑 마그네슘을 챙기면서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완전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저한테 진짜 큰 도움이 됐던 게 바로 찜질방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2-3번은 갔던 것 같아요. 찜질방에서 충분히 열을 받고 나오면 그날 밤 어지럼증이 사라지고 잠이 깊이 오더라고요. 이것도 사실 이유가 있는데요. 몸이 깊은 열을 받으면 말초 혈관이 확장되고 그러면서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됩니다. 부교감 신경은 이제 쉬어도 돼 라는 신호를 보내는 신경이거든요. 체온이 올랐다 내려가는 과정에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도 자연스럽게 촉진되고요. 그래서 사우나나 찜질방이 수면에 효과가 있다는 게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습니다. 한 번 간다고 바로 해결되는 건 아니었고요. 저는 몇 주 정도 꾸준히 다니면서 몸이 서서히 자리를 잡더라고요. 다행히도 지금은 중간에 깨지 않고 아주 깊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지방 대사에 몸이 완전히 적응하고 나서부터 수면의 질이 그 어느 때보다 좋아졌습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카니보어를 계속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할 정도예요. 이게 제가 제일 시행착오를 많이 한 부분인데요. 처음에는 지방이 몸에 좋다는 건 알았는데 막상 많이 먹으려니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평생 기름은 조심해야 돼 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으니까요. 그래서 초반에 목심, 부채살 같은 살코기 위주로 먹었는데 자꾸 에너지가 없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알아봤더니 당연한 거였어요. 우리 몸은 포도당 아니면 지방으로 에너지를 내요. 그런데 탄수화물을 끊었으면 이 지방을 충분히 넣어줘야 되는데 저는 둘 다 적게 먹고 있었던 거죠.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되지 않냐고요? 단백질은 에너지원으로는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그게 주된 역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버터를 늘리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50g에서 많게는 100g까지. 그런데 어느 날 키토 레슈가 심하게 왔어요. 피부에 발진이 올라오고 소화가 안 되는 느낌? 지방을 너무 급격하게 늘렸던 거죠. 지방 대사에 아직 완전히 적응이 안 됐는데 너무 많이 넣어버린 거죠. 그래서 담즙 분비가 지방 섭취량을 따라가지 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지방을 줄이고 서서히 늘려가는 방식으로 바꿨어요. 지금은 버터를 따로 많이 먹진 않아요. 우삼겹, 차돌 양지, 지방이 많은 부위의 다진 육처럼 고기 자체의 지방이 충분한 부위를 선택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소화도 잘 되더라고요. 이렇게 잘 해오다가 2개월에서 3개월 차에 치즈에 꽂히게 됩니다. 고기만 먹는 게 너무 단조롭다 보니까 치즈가 일종의 보상이 된 거죠. 해외 카니보 유튜버 스테이크 앤 버러겔 정말 치즈랑 버터를 마음껏 먹잖아요. I eat 2 meals a day. I've got some beef adobo meatballs, raw kefir, lots of raw butter to keep my diet high fat. 저도 이걸 보고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마스카포네 치즈 500g 한 통을 하루에 다 먹었고요. 또 어떤 날은 코스트코에서 산 브리치즈 1.3kg짜리를 단 이틀 만에 비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얼굴에 여드름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카니보어를 하면 염증이 잡혀야 하는데 오히려 여드름이 나니까 정말 황당했죠. 처음엔 이유를 몰랐는데 날짜를 되짚어 보니 치즈를 많이 먹기 시작한 시점이랑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치즈를 끊어봤습니다. 그리고 여드름이 사라졌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유제품에는 유당 말고도 카제인이라는 유단백이 있어요. 카제인은 일부 사람들에게 장 점막을 자극하고 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거든요. 치즈는 유당이 적어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카제인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저는 카제인이 민감한 사람이었던 거고 제거식이 아니었으면 평생 몰랐을 거예요. 이게 제거식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뭐가 내 몸에 맞지 않는지 명확하게 찾아낼 수 있다는 것. 제 롤모델인 토니 로빈스가 쓴 무한 능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끊기 힘들다면 그 음식이 어떤 행복한 기억이나 감정에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요. 그래서 그걸 끊으려면 부정적인 감정이나 결과물과 연결시키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그대로 적용했어요. 치즈를 볼 때마다 여드름이 떠오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치즈를 봐도 설레지 않습니다. 앤서니 채피, 닥터 캠벨이, 션 베이커도 유제품을 거의 안 먹는다는 것도 힘이 됐고요. 그리고 이건 정말 기대 안 했던 것들인데요. 저의 정말 평생 고민이었던 치석이 사라졌어요. 일반식을 먹을 때는 한 3개월에 한 번씩은 스케일링을 받아야 됐어요.
치실, 치간 칫솔 다 써봤고요. 심지어 밖에 나갈 때도 칫솔을 들고 다녔는데 그래도 여전히 치석은 쌓이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카니버를 하고 나서부터 치석이 아예 안 생기는 거예요. 양치질도 30초면 끝나고요. 정말 제대로 양치질을 하는 건 하루에 한 번 정도입니다. 치약도 거의 안 쓰고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치석의 주요 원인이 바로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이 구강세균의 먹이가 되고 세균이 번식하면서 치석과 산을 만들어요.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으니까 치석이 생길 원인 자체가 사라진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입냄새가 없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숨 내쉬면 진짜 상쾌한 냄새가 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저도 믿기지 않더라고요. 이전에 일반식을 할 때는 아침에 일어나면 좀 되게 꾸릿꾸릿한 냄새가 났거든요. 이걸 경험하면서 결국에는 입냄새의 진짜 원인은 우리의 입이 아니라 바로 장이었던 거죠. 그런데 카니버를 하면서 장벽이 메꿔지고 장 환경이 개선되니까 이게 사라진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편한 주제지만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는데요. 사실 카니버 초반에 변이 시원하게 안 나왔어요. 고기 식단으로 바꾸고 나서 변비가 생겼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사실 변비가 아닙니다. 고기와 지방은 소장에서 거의 다 흡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배출할 게 진짜 적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지방과 염분이 필요한데 제가 카니버 초반에 충분한 양의 지방을 섭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시원한 변을 보기가 어려웠던 거죠. 지방이 너무 적으면 변이 딱딱해지고 반대로 너무 많으면 설사에 가까운 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 맞는 지방 양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저의 경우에는 버터보다는 고기 자체의 지방이 더 잘 맞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초반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치즈도 사고 버터도 많이 사고 해서 식비가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줄었어요. 치즈랑 버터가 빠지면서 단순해지기도 했고요. 지금은 목초육 비중을 늘리고 있고 간 같은 내장육도 꾸준히 챙겨 먹고 있습니다. 내장육은 영양 밀도가 굉장히 높은데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균형을 맞추기가 좋아요. 보충제는 마그네슘 하나만 먹고 있고요. 조만간 비타민C도 추가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저도 과거 30년 동안 하루 밥 3공기씩 먹었어요. 그게 너무나 당연했고 그게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 6개월째 탄수화물 없이 아주 멀쩡합니다. 오히려 상태가 더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좋아한다고 생각했던 음식들이 사실 내가 선택한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당연하게 느껴졌던 것 뿐이죠. 밥이 없으면 허전하고 빵이 생각나고 단 게 당기는 것도 사실 중독에 가까운 반응이에요.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음식들은 뇌의 보상 회로를 자극하거든요. 그 사이클에서 벗어나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보이기 시작했어요. 카니버어가 정답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다만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봤을 때 생각지도 못한 변화들이 생긴다는 거죠. 살이 빠지고 피부가 좋아지고 잠을 깊이 자고 치석이 사라지고 에너지가 안정되고 이게 다 6개월 동안 제가 직접 경험한 것들이에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몸이 반응했어요. 오늘 영상이 카니버어를 하시는 분들이나 앞으로 카니버어를 시작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